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저녁 때 개인적인 일정이 있는 관계로 저녁 영상을 오늘은 이제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정을 빨리 마치고 돌아와서 시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못 올릴 수 있다는 점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대신에 제가 지난번에 증권과 경제 관련된 전문가분이 이렇게 H채널 안에서 활동하실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영상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저녁 때 그 영상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피드백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제 경제 관련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거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피드백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로딩은 매일 올리는 거는 이제 그분이 현업에 계신 관계로 매일 올리는 거는 힘들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대신 일주일에 한 편씩이라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을. 일단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와 관련된 시황 차트 4가지 보고, 그 다음에 Q&A 들어가서 보고요. 지난번에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금 이 원화마켓과 BTC 마켓 구별이 잘 안된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분이 계시고, 또 비슷한 질문이 또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맨 마지막에 다시 추가적으로 또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존의 내용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교체 매매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마 그 부분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BTC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차트고요. 일봉인데 보시면 일단 이 빨간색 20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20일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 뭐 제가 어제든 오늘이든 아무 때도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오른쪽 팔을 만들러 갈 타이밍인데 일단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저녁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올라오고 있는 20일 이평선, 그러니까 2017년도 이 5월 달에, 이 5월 달은 20일 이평선, 그러니까 한번 21 이평선 잠깐 깨주고 그 다음에 바로 21 이평선 터치도 안 하고요, 이렇게 상승을 쭉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넘어가준 이후에 박스 움직임을 보이고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저는 이제 그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21 이평선은 그래서 훼손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21 이평선을 터치는 하는데 훼손하지는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 21일평선 잠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 이후에는 21일평선을 지지받고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11,460달러고요. 11,700달러가 오른쪽 어깨 라인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른쪽 팔을 만들어 갈 것인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21 이평선, 빨간색 21 이평선 따라서 시간을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늦어도 내일 중에는 이 돌파가 돼야 된다. 11,700달러가 돌파가 될 것이고 오른쪽 팔을 만들어주면서 상승해 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상승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3,900달러까지 이렇게 이때 급락했던 것처럼요, 바로 급등을 해서 13,900달러까지 올라와 주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미 알트코인들 중에 그 준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이미 이제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알트코인들 중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나왔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 리플이라든가 이런 시총이 큰 알트코인들은 아직 움직이고 있진 않은데, 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 13,900달러를 터치했을 때 그때부터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 캐시든 리플이든 움직이는 종목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일단 어제 새벽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이더리움이 한 5%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일단은 이더리움도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에서 주황색으로 이 그린 이 그래프가 테더와 차트예요. 그래서 테더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전에 테더와가 이렇게 이와 같이 먼저 상승을 해주면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따라갔습니다. 또 이제 비트코인 조정받을 땐 움직이고 있지 않다가 또 이게 먼저 움직여주고요. 또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박스 형태로 움직였는데, 지금 테더와가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해서 미리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이 테더와가
테더와가 비트코인에 앞서서 선행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면 이미 테더와는 지난 고점을 넘어섰다. 지난 고점을 넘어서서 다시 이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조만간에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시총 차트도 비트코인 차트와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도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알트코인들도 아직까지는 뭐 준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움직이는 종목이 나오긴 했지만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움직이는 종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총 차트 또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21 이평선에 이렇게 걸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신 21 이평선을 크게 훼손하진 않는다. 물론 장중에는 중간중간에 21 이평선 깨고 내려가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봉 마감은 21 이평선 위에서 계속해서 마감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현재 3,142억 달러입니다. 시총 차트는 3,142억 달러다. 그래서 지금 시총 차트에서 4분의 1 지점을 돌파하는 가격대는 3,610억 달러예요. 그래서 이 3,610억 달러를 돌파해서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총도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알트코인도 아마 3,600억 달러를 넘어섰을 때 알트코인들도 본격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검은손님이 알려주셨던 이 알트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알트 시총 차트는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고, 제가 이제 오늘 알트 시총 차트를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알트 시총 차트가 보시면 1,100억 달러예요. 1,100억 달러인데 알트 시총 차트 전 고점이 얼마냐라고 하면 전 고점이 지금 보시면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4,900억 달러. 지금부터 한 거의 5배, 약 5배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고점까지 알트 시총 차트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 채널 바닥을 따라서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해주지 않고 채널 바닥을 따라서 알트가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온다 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그때 전고점을 넘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2020년 4월입니다. 2020년 4월 16일이 되면 알트 시총이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지금 알트 시총이 그만큼 이제 바닥에 있는 상태고, 이 바닥을 따라서 올라와 주기만 해도 알트 전고점인 5천억 달러가 내년 4월이 되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이제 6개월, 그리고 4개월,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를 기다리면 알트들은 일단 전고점에 오는 거예요. 물론 이 알트 시총이 전고점에 온다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모두 전고점에 도달한다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로드맵대로 개발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알트코인들은 없어져서 도태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지난 고점을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점을 낮춘 상태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적인 알트 시총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시총에서 전고점에 도달하는 건, 평균적으로 도달하는 거는 내년 4월 16일이 되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들 왜 안 가냐, 뭐 알트코인들 뭐 좀 극단적으로 뉴스에서 알트코인들 영원 간다, 영원 가는 알트코인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망하는 알트코인들은 95% 이상 나올 겁니다. 그 닷컴업을 생각해 보면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95%에 해당하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영원으로 갈 건데, 그 영원으로 간 알트코인들의 그 시총을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들이 대체해서 가져갈 거라는 겁니다. 이 알트코인들 시장에서 살아남는 알트코인들이 그 나머지 시총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살아남는 알트코인들을 일정 부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 없어진 알트코인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알트코인들의 시총까지도 내가 일정 부분 살아남는 알트코인들이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총 되도록이면 시총 30위 안에 있는 코인들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이제 한 10개월 정도, 아무리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10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알트코인들은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5배 정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평가액,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이 만약 알트코인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뭐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캐시, 뭐 리플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서 갖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평가액이
제가 봤을 땐 늦어도 내년 4월쯤이 됐을 때는 지금 평가액 대비해서 한 5배 정도는 올라가 있다. 내가 여기서 특별하게 이상한 짓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막 올라가는 종목도 쫓아가서 매매하고 매수하고 또 떨어질 때 막 겁먹어서 또 팔고 이런 매매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잘 꾸려놓고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하고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이런 매도 매수를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도 충분히 이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기간에 이 정도 수익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온다. 만약에 알트코인이 이때처럼요,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일정 부분 알트코인들 물량을 덜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숏 차트를 볼게요. 일단 숏 차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숏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좀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높이는데 숏 물량은 비트코인 상승 움직임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11,700달러를 넘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숏 물량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13,900달러까지 올라왔을 때 숏을 못 쳐서 이번에 조정받았을 때 못 먹었던 사람들, 오히려 손절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쫄지 말고 때렸으면 분명히 수익을 거두고 나올 수 있었던 타이밍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요. 지금 박스권 움직임, 비트코인이 박스권 움직임에서도 이렇게 숏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아마 이제 비트코인이 11,700달러를 넘어가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해주게 되면 그때는 숏 물량도 추가적으로 더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도미넌스 볼게요. 도미넌스는 일단 제가 이렇게 상승 추세 라인을 두 개를 그렸는데, 일단 첫 번째 추세 라인은 어제 뭐 이더리움도 상승을 해주고 몇몇 종목들이 알트코인들 상승해주면서 일단 리플은 주봉 마감이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음봉으로 끝났는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몇몇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중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상승해준 종목이 나오면서 일단 첫 번째 추세 라인은 깨고 내려왔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이 추세 라인도 이제 깨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 고점이었던 이 63.2를 깨면서 지금 빨간색 이 21 이평선과 이 63.2 이 라인이 같이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 이제 21 이평선까지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이 상승 흐름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일단 도미넌스도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좋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만요. 먼저 구세무사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볼게요. 리플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시총이 크고 발행량이 많은 데 비해 더 상승할 요인이 적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난 이렇게 봐서 나는 이제 리플을 매수하지 않겠다라든가, 나는 갖고 있는 리플을 앞으로 이제 시총이 크고 발행량이 많기 때문에 리플을 난 매도해서 다른 코인을 사겠다, 뭐 비트코인을 사려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약간 다른데, 일단 리플이 시총이 크고 발행량이 많아서 상승을 못한다. 이거는 2017년도 그 연말 제가 2017년도 12월 3일에 이거 과거 스냅샷이에요. 코인마켓캡. 이 스냅샷을 보시면 일단 XRP가 이때 시총 4위였습니다. 그럼 시총이 낮은 건 아닌 거죠. 시총 4위였고 유통 공급량도 보시는 것처럼 386억 개로 대형 알트코인들,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발행량을 이제 보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라고 이제 보시면요,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보시면 2018년도 1월 7일에 XRP가 이렇게 시총 2위까지 올라옵니다. 2위까지 올라왔고, 이때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일단 XRP 가격이 그 전에 12월 3일에 547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297원이었어요. 297원에서 지금 거의 이제 10배 이상 올라가는 거죠. 3,972원까지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시총 4위에서 시총 2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시총이 커서 지금 시총이 3위이기 때문에 뭐 상승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저는 이제 과거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총 2위가 아니라 비트코인, 저는 이번에 XRP, 올해는 XRP가 시총 1위,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시총 1위까지도 저는 도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상승할 요인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뭐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요인은 우리가 만약에 실제 뭐 호재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사들 보면 XRP만큼 이렇게 호재 기사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떤 뭐 은행과의 업무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코인이 저는 이제 XRP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요인도 저는 충분히 많다.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이수님이 현재 업빛 거래소를 이용 중인데 거래소 해킹으로 제 자산을 잃게 될까 겁이나 해밀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추천 거래소나 추천 월렛 있으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추천 월렛은 뭐 나노레저, 나노레저 S 이렇게 기디님이 추천해 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나노레저 그 X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콜드 월렛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X는 아니고 저도 이제 기린처럼 나노레저 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거래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빗, 코인원, 업빛, 그리고 이제 빗썸은 계정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는 이 3개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대형 거래소 중에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거래소에 넣어서 해킹당할 것 우려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기린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해킹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 개인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박빌브님이 써주셨는데, 저도 비트 차트와 알트 위치로 봤을 때 2017년 3월은 어떨까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알트코인들 시총 차트로 현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검은손님 이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검은손님이 제가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을 잔치 때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박빌브님도 검은소고요. 이 뭐라고 해야지, 푸사 사진이 푸사가 검은소고요. 또 검은소님도 이렇게 검은소, 이렇게 초원 위에 검은소가 있는 사진이었는데, 이렇게 검은 흑우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중에 마을 잔치 때 꼭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 보고 이게 웃겼어요. 굉장히 웃겼는데, 나중에 이제 잔치 때 진짜 이제 사람으로 환생해서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흑우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제 만나시길 바래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이온킹님이 소부자 영상의 콜드월렛에 관해서도 언제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콜드월렛 관련된 영상은 제가 찍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지난번에 이제 콜드월렛 관련돼서 찍어달라고 몇 분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찍는 것보다 지금 보시면 도전 기부자님이라고 이 나노레저 이 여성분이신데 이렇게 나노레저 사용법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설명을 제가 이분만큼 못 찍을 것 같아서 그때 이분 뭐 단계별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셨거든요. 이분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영상 보시고 한번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콜드월렛 사용법 물어보신 분들 이분 영상을 링크를 이제 걸어 드렸거든요. 링크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오늘 영상의 설명란에 추가적으로 또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밤라메르이님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BTC 마켓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개수 늘리기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 이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알트가 비트보다 상대적으로 올라 사토시가로 고점이다 치고 원화마켓에서 오른 알트를 원화로 매도한 후에 싼 비트코인을 다시 그 돈만큼 매수하는 것이 BTC 마켓에서 오른 알트코인을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행위와 결국 같다라는 말씀이신지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참깨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읽어볼게요. 맞다. 즉 리플을 4,000사토시에 사서 BTC 마켓 고점인 20,000사토시에 팔게 되면 이때 원화로 팔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원화로 20,000사토시에 팔게 되면 그때 판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비트코인 개수가 5배
늘어나는 겁니다. 이때 누군가는 리플을 BTC에서 매도해서 바로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원화마켓에서 리플을 매도 후에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 결과는 같다는 겁니다. 원화마켓이 수수료가 저렴해 수수료 면에서는 두 번째 방법이 좋고요. 단 두 번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체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 영상 끝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내용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으로 기린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처음 비트코인을 알게 된 때가 2013년 여름 CNN 뉴스에서 듣게 된 때입니다. 당시에는 불법 무기, 마약 등등 그런 곳에 쓰이고 하면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돌 때였죠. 그 당시 저는 마침 딱 100만원을 모아 어린 나이에 주식시장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때는 비트코인 하나당 100달러 하던 시절인데 한참 잊고 지내다가 2018년 여름쯤 비트코인 버블이 터졌네 어쩌네 하는 유튜브 영상이 하도 보여서 차트를 봤는데 기절할 뻔했죠. 그때 딱 10개만 사놨어도 제 삶은 어찌 달라졌을지 가끔 상상도 해봅니다. 저는 가을쯤 내려갈 때 시장 들어와서 아마 2018년도 가을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키우기를 시작했는데 기다리다 지친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톰이 되지 말자 라는 내용이시고, 보니까 이렇게 토머스 랜돌프라는 분이 이게 이제 2011년도 7월 15일에 이분이 트위터에 이제 쓴 글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거의 정확히 14달러 동전으로 안정화됐다. 나는 펌핑을 이제 기다리는 것에 지쳐서 그냥 손실을 가져가고 여기서 이제 현금을 되찾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언제 썼냐? 2011년도 7월 15일에 아침에 이렇게 쓴 거예요. 2011년도 7월 15일에 2011년도 7월 15일에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때요.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제가 보니까 일단 이 차트에 나오지도 않는 자리거든요. 아마 이제 대충 이 지금 차트가 2011년도 8월 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락 중에 저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저 톰님이 토마스 저분이. 그래서 저분이 이제 14달러에 안정화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그 14달러보다 비쌀 때 샀다가 14달러 중간에 손절을 하고 현금으로 되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14달러에서 2달러까지 추가적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아마도 저는 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저런 마인드로 이렇게 내가 떨어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 이거를 14달러에서 내가 현금화했다 라는 글을 썼다라고 하면 아마 추가적으로 2달러까지 갔을 때 잘 팔았다. 잘 팔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사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2달러에서 다시 14달러까지 올라오는데 보시면 2달러까지 2011년도 10월 달에 2달러를 찍고 보시면 전고점까지 2013년도 1월 달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1년 넘는 1년 한 2,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투자했던 사람들, 이때 비트코인 2달러에 사서 투자했던 사람들도 아마 굉장히 2달러는 그래도 이제 계속 상승했으니까 그나마 좀 나을 테고요. 아마 14달러 이제 물렸던 분들은 굉장히 1년 넘게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고생, 2018년도 하락생 때 마음고생했던 것처럼 이분들도 14달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하면 한 15,000원, 2만원 정도, 그냥 지금 1,200원이라고 하고요. 아니 이게 2만원이라고 하고 2만원에 비트코인 사서 굉장히 1년 넘는 기간 동안 마음고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구간으로 접어든 겁니다. 수익 구간으로 접어든 이후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라는 걸 보면 결국에 이 시장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트위터 이분이 썼지만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도 마찬가지고요. 표정이 굉장히 이제 씁쓸해하고 계신 표정 같아요. 예. 일단 그래서 기리님이 이제 좋은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의 어떤 경험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법천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이 다른 코인보다 솔직히 빠질 때 덜 빠져서 덜 오른다는 느낌을 받는 측면도 아주 쬐끔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분명히 많이 싼 가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리플 같은 경우는 2018년도 9월 달에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빠졌죠. 그래서 아마 다른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은 작년 연말에 10만원 밑에까지 깨졌습니다. 그래서 사토시 가격으로 보게 되면 BTC 마켓에서 보면요, 리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같은 경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신 거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근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리플보다 더 많이 빠져서 지금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다시 올라간 거고, 그렇게 이제 보게 되면 리플하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이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지금 이 가격이 뭐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리플은 덜 빠져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읽어보면, 리플 2만 사토시, BKBSV 0.2 BTC, 이더 0.1 BTC 일정 부분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현재가가 원화로 대략 BKBSB 72만원, 이더 35만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리플이 현재 700원에서 720원 정도 돼야지 위 세 알트들이 목표 사토시 비율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좀 덜 빠져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비쌌는데, 리플 대비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이 많이 빠졌다가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목표치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목표치를 놓고 비교했을 때는 리플은 700원에서 720원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가격으로, 현재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리플 가격이 이제 400원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리플은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이제 이더리움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싼 영역에 들어왔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싸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금은동님이 작년에 1만 사토시부터 흘러내려왔는데 아마 700원도 낮은 가격대인 것 같다.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더 오른 이유이겠죠. 이렇게 써주셨고, CJ님이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초기 시장의 특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코인 인덱스, 즉 알트들 히스토리컬 평균 가격으로 사토시 비율을 정한 후에 그 비율보다 높으면 오버프라이스, 덜 빠졌으면 아직 더 빠질 구간이 있다. 이런 분석들을 하곤 하는데요. 대체로 유용한 도구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언제 그 유용성이 더 발휘될까요? 네, 아무래도 평소 레귤러 할 때겠죠. 별일 없을 때. 이미 성숙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보면 걔네들의 반대 움직임은 거의 뭐 자연 법칙 수준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서로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건 거의 자연 법칙 수준으로 움직인다. 물론 아닌 시기도 있긴 하지만요. 그럼 이 코인 시장을 믿고 보는 룰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여기도 돈놀이 하는 곳인데, 그럼 그 믿고 보는 룰 중에 코인 인덱스도 들어갈 거냐? 즉 사토시 대비 더 올랐다, 덜 빠졌다, 이런 분석을 믿고 상대적으로 비싼 걸 사고 동시에 싼 걸 사는, 상대적으로 비싼 걸 매도하고죠, 비싼 걸 팔고 동시에 싼 걸 매수하는 이 페어 트레이딩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 교체 매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을 페어 트레이딩으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다 비싸다를 평가해서 동시에 사고 팔고 롱숏 해서 두 자산이 원 가격으로 획일됐을 때, 즉 상대적으로 싼 건 비싸지고 비싼 건 싸졌을 때 수익을 취하는 매매 전략인데, 그냥 싼 건 사고 기다리는 행위랑은 좀 더 다르다. 바이 앤 홀드, 자기 분석이 맞다는데 더 무게를 두고 하는 적극적인 투자 행위 정도로 보면 된다 라고 해주셨고요. 아무튼 코인 인덱스 보면서 페어 트레이딩을 할 거냐, 저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교체 매매를 할 거냐, 안 하신다는 이야기시고요. 그럼 왜 초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눈에 띄는 경향성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곳이기에 10년 정도 반복된 경향이면 믿을만 하지 않니? 요새는 경기 변동한 사이클, 수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넘어간답니다. 일반 자산시장 사이클 한 번도 채 안 돌 시기에 발견한 룰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지금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읽지 않도록 할게요. 읽지 않도록 하고, 이제 CJ님이 이 교체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본인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럼 내가 이걸 안 하느냐 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교체 매매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과거 패턴대로 알트코인들이 움직인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과거 패턴대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 과거 패턴을 이용해서 내가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코인 개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단점은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종목을 매도해서 싸진 종목을 매수했을 때 그 싼 종목이 오히려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고 나중에 영원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매매가 될 수 있어요. 교체 매매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체 매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홀딩할 부분은 지켜줘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만약에 3분의 1, 이더리움 3분의 그러니까 쉽게 비트코인 100, 이더리움 100, 리플을 100 이렇게 세 개를 100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50이면 50, 70이면 70 이 물량은 각각의 코인들별로 홀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50은 홀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리플도 마찬가지로 50은 홀딩,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50은 홀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홀딩 물량은 지켜주면서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30에서 50 정도 되는 그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교체 매매를 하는 거지, 이 홀딩 물량까지 다 팔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최악의 매매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 매매도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웨이브가 대장이 된 것 같다. 리플은 생명선에 안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플도 저점을 지켜주고 있어요. 음봉으로 그러니까 주봉이 음봉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저점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다음으로 잠부나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차트는 지난 이평선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리플은 지금 완전한 바닥이다. 차트만 보더라도 세력 눈에는 먹을 것이 가득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왜 리플을 펌핑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이제 JYP에서 B를 방출하면서 B 사이즈가 너무 커져버려서 더 이상 JYP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리플도 코인 시장에서는 그동안 감당해 본 적이 없는 규모로 커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다. 그런 감당이 안 되니 버릴까요? 아니면 더 큰 화분으로 옮겨서 더 크게 키우려 할까요? 지금 리플사 은행 간 계약이 급증하고 있다니 끝까지 기다리면 그 답을 알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힘든 시기 잘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막방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요즘 회사 동료 코린이에게 사토시 마켓 설명해 주는데 어렵다고 하네요. 원화로 빵을 사나 달러로 빵을 사나 너에겐 빵이 한 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원화로 사나 달러로 사나 뭐 엔화로 사나 내가 빵을 사면 빵 한 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내가 원화로 리플을 사나 비트코인으로 리플을 사나 내가 갖고 있는 리플은 똑같은 리플인 겁니다. 이게 뭐 BTC 마켓에서 사서 다른 리플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겠으면 작은 돈으로라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이해하기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0.01비트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더라도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각 마켓의 거래 시 장단점에 대해서 그 동료분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물어보는 대로 제가 다 척척 대답해주니 저보고 대단하다네요. 너도 1년 만에 물려가라. 책도 쓰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직접 해보는 겁니다. 지금 막방아님처럼 내가 직접 조금이라도 해보면 내가 하면서 이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로 설명해 드리는 거 들으시고 이해하셨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직접 소액으로라도 테스트로라도 조금이라도 해보시면 원화 마켓에서 내가 리플 사는 거랑 그리고 BTC 마켓에서 리플 사는 거랑 이게 동일한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 마켓에서 리플 예를 들어 10개 사시고 BTC 마켓에서 리플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10개 사셔서 딱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잔고 안에는 리플이 20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원화 마켓에서 산 리플 10개, BTC 마켓 10개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고 동일하게 20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베티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강남 땅 하니까 어제 방송한 그날이 생각나네요. 그 알이 생각나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 평당 10,000원짜리 50년 묵혀서 3억까지 평당 3억이 됐다고 합니다. 날았던 세탁해주다가 금융실명제 덕에 땅 부자 대신 박 회장님 결론은 전보다. 그래서 결론은 전부 500만 개 사고 난 후로 웃음이 많아졌네 우리 언니 이렇게 써주는데 그때 아마 500만 개 그 매도창에 걸려있는 거 이제 보고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거를 그래서 저도 이제 몰라서 한번 봤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강남에 그 1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강남 땅을 갖고 계신 그 박 회장이란 이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살 때 그 강남 땅이 10,000원이었다라고 합니다. 10,000원이었는데 지금 강남 땅 그 금액이 평당 3억 원까지 올라왔대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차명계좌로 그 정치인들의 차명계좌로 갖고 있던 땅이었는데 갑자기 금융실명제가 되면서 이걸 전환을 못 시킨 거예요. 전환을 못 시켜서 이제 이분 소유로 계속해서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조 5천억 원인데 평균 3억 원이라고 하면 평당 3억 원이라고 하면 보니까 5,000평 갖고 있는 거예요. 강남 땅 5,000평 갖고 있다. 강남 땅 5,000평이 만 원짜리가 3억 원이 되니까 저렇게 이제 큰 부자가 된 겁니다. 1조 5천억 원의 부자가 된 거고 존버를 했더니.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지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만 원짜리, 지금 만 원짜리 코인들 중에, 알트코인들 중에 우리가 존버를 해서 만약에 그 만 원짜리가 나중에 저런 금액, 강남 땅과 같이 크게 상승한다 라고 하면 그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냐. 1조 5천억, 지금 보면 뭐 1조 5천억 말이 안 되겠지만 아마 이분도 그때 강남 땅 5,000평 살 때는 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니까, 물론 5천만 원이 큰 돈이었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개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리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알트코인들이 될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5년 뒤, 10년 뒤에는 저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하는 코인들이 나올 건데, 그거를 이제 얼마가 우리가 끝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재미난 내용 써주셔서 이제 봤고요. 다음으로 휴댕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본과 관계가 어렵네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반도체 카드를 꺼냈다면 그 다음 금융이겠죠. 어제 이제 기사에서 금융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잘 짜여진 각본 같네요. G20 회의 없는 한국 대통령을 보면서 일이 터지려고 하는 모양새네요.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고, 과거 반도체 어렵게 된 후에 IMF가 찾아왔고 당시 돈 꾸러간 일본에서 노라는 말 이후로 급격히 무너졌던 기억이 납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지나친 반한 감정도 한몫했었죠.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더니 결국 밥통을 털렸죠. 비슷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CJ님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금융시장 개방도로 따지면야 한중일 3국중에 한국이 으뜸 아닐까요? 일본, 중국 금융시장이 더 뽑아먹을 게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나라는 IMF 때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튼튼히 잘 고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CJ님이 맨 마지막에 만약에 세계 경제가 거의 재앙적인 어떤 수준의 결과 없이는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CJ님이 한국 경제가 안 무너진다 이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부터 특히 이제 금융회사들 보면요, 거의 다 지분이 외국인 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해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덜할 거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물론 1000포인트 가까이 저는 빠질 거라고 보는데, 한 1100포인트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는 덜한 수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IMF 때 이미 한번 경험을 한 그런 대기업들이 일정 부분 회사 유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준비를 해 놓고 있고, 회사 이제 기업들의 공장도 우리나라에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들의 공장도 이제 많이 건설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계가 문제입니다. 가계와 그 중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어떤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그 경제 위기의 최종 목표는 패권을 노리고 있는 중국을 무릎 꿇리는 그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는 피해를 좀 덜 보겠지만 피해를 아예 안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일단 그 기존 해밀리 여러분들은 이 이후의 영상은 이제 안 보셔도 되고요. 내가 이제 교체 매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 이 교체 매매와 BTC 마켓, 원화 마켓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나머지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과 이어서,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만 보시면 돼요. 기존 분들은 다 아마 이제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제가 이제 이더리움 이 차트를 일단 프린트 스크린을 할게요. 프린트 스크린하고 이거를요 여기 붙이겠습니다. 붙이면 일단 보시면요, 지금 이더리움 차트가 이렇게,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BTC 마켓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봤을 때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데, 만약에 그럼 BTC 마켓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더리움 개수를 늘리거나 비트코인 개수를 어떻게 늘리는 거냐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2018년도 이게 1월달입니다. 1월달, 그리고 이제 지금이죠. 2018년도 1월달에 그 비트코인
이 BTC 마켓에서 이더리움 가격은 얼마였냐면 0.1 BTC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1이더가 0.1 비트코인이다 라는 거는 1 비트코인으로 10개의 이더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 만약에 1월 달에 비트코인 개수를 어떻게 우리가 교체 매매를 통해서 늘릴 것이냐 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하고 아니면 비트코인이 빠질 때 덜 빠지거나 이런 걸 이용해서 교체 매매를 통해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린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8년도 1월 달에 보시면 1 비트코인이 12더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0.1 1이더가 0.1 BTC라는 얘기는 1 비트코인을 가지고 10개의 이더리움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만약에 제가 야, 이 정도면 이제 이더리움이 비싸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비싸다고 판단해서 제가 갖고 있던 1 비트코인을 아니죠. 10 이더리움을요. 먼저 이제 제가 원화로 뭐 10 이더리움을 샀다고 할게요. 10 이더리움을요. 1 비트로 교체합니다. 1 BTC로 교체를 해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교체를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교체를 했다. 여기를 체크를 해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펜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교체를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10 이더리움을 가지고 1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1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서 BTC 마켓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빠진 거예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1이더가 0.033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안 보이실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수평선으로 제가 그린 이 체크한 이 라인이 1비트가 0.033이에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0.033이면 한 개당 33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0.033이라는 게 1 나누기 0.033을 하게 되면 1 비트코인으로 30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가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1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거죠. 이때는 지금 1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겁니다. 1 비트코인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1 비트코인을 들고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격에서 1 비트코인을 매도한다. 내가 1 비트코인을 BTC 마켓에서 매도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원화 마켓에서 원화로 매도했다가 그 원화를 가지고 이더리움을 사든지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다라고 보시고 여기서 다시 이 1 비트코인을 매도를 합니다. 이제 1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1 비트코인을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해서 뭐로 바꾸냐면 32도로 바꿔지겠죠. 32더리움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바꿨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꾼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때나 바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실 아무 때나 32도, 지금은 이제 32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0.026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비트에서 32도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 기간이 1년 넘게 이제 기다렸잖아요. 1년 넘게 기다렸고, 1년 넘게 기다려서 12도가 32도까지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1비트코인은 그대로 1비트죠. 근데 이제 1비트를 32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32도가 들고 있는 이 32도를 언제 바꿀 거냐라고 하면 이 차트가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와서요. 올라와서 여기 0.1에 닿았을 때 비트코인이 1이더 가격이 0.1 BTC까지 왔을 때 이때 다시 교체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32더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32더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32더를 가지고 다시 비트코인을 바꾼다, 교체한다라고 하면 보시면 32더를요. 32더를 가지고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체를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교체를 하게 되면 12더가 1BTC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됐을 때는 1BTC가 아니라 3BT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과정이 이제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앞으로 몇 달 뒤에 될지 아니면 당장 뭐 이번 달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1이더가 0.1 BTC까지 올라오게 됐다라고 하면 이때 그 갖고 있던 이 32더를 가지고 매도를 해서 BTC 마켓에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원화 마켓에서 매도했다가 다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든지 하면 이렇게 3 비트코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래 비트코인 하나를 들고 있던 비트코인을 가지고 3 비트코인으로 바꿔준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그 CJ님이 써주셨던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더리움을 교체를 했는데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박스권을 넘어가서 이더리움이 그 이상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교체하기보다는 이더리움을 들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과거 패턴대로 진행이 됐을 때는, 이 영역에서 이더리움이 BTC 마켓에서 움직였을 때는 이런 행위가 내가 개수를 늘리는 어떤 교체 매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더리움 개수를 잃을 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완하냐? 일정 부분 이더리움을 홀딩을 하는 거죠. 만약에 15개 이더리움 홀딩, 15개를 1.5 BTC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체 매매를 보완해서, 홀딩 전략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 설명드린 부분에서도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의견이라든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